미 이민서비스국이 영주권을 심사하면서 재정상태, 공적부조, 결혼 이민 등을 정밀 심사하고 있다고 뉴스위크가 보도했습니다.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선택해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불법 체류자들이 3월 한 달 사이 5천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가 3월에 2.4%로 대폭 진정됐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공화당이 예산 결의안을 상하원에서 잇따라 통과시키고 예산 조정 법안을 마련하는 절차에 본격 돌입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돗물의 불소 추가 사용을 권장하지 않도록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지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영주권 신청서를 심사하면서 미 이민서비스국이 재정 상태와 공적부조 이용, 결혼 이민 사기 의혹 등을 정밀 심사하려 하고 있다고 뉴스위크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신청자들이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해 미국 정부의 공적부조를 이용하면 그린카드를 기각시키겠다는 방침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이민을 신청해 수년간 수속해온 한인 등 외국인들은 마지막 관문에서 재정자립, 공적부조 미사용, 진짜 경력이나 결혼 등을 증명해야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서비스국 USCIS는 이민신분 조정 신청서, 일명 영주권 신청서로 불리는 I-485를 심사하면서 갖가지 사항들을 정밀 심사하려 하고 있다고 뉴스위크가 보도했습니다. 강화되는 심사 대상은 첫째, 영주권 신청자들의 재정 상태를 정밀 조사하게 됩니다.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자산, 부채 등 세부 재정 내역을 요구해 재정 자립도를 심사하게 됩니다. 추가로 최종 학력과 전문 기술, 경력 등도 면밀하게 심사하게 됩니다. 이민 심사관들은 미국에서 영주권을 수속하며 어디서 소득을 올려 생활비 등을 충당했는지를 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벌 수 없는 유학생 비자 소지자로서 영주권 수속을 해왔다면 유학비용이나 생활비를 한국서 가져와 충당했음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이민 오려는 외국인들이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만 그린카드를 최종 승인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둘째, 퍼블릭 차지, 즉 공적 부조를 이용한 적이 있는지 정밀 검사하게 됩니다. 트럼프 일기 때에는 공적 부조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별도의 정책을 발표해 소송까지 걸렸으나 이번에는 다시 원위치된 공적 부조들인 SSI 현금 보조 등을 이용한 기록이 나오면 무조건 영주권을 기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 보조 이외에도 푸스탬프, 메디케이드, 주택 보조 등을 받은 적이 있으면 퍼블릭 차지 이용으로 분류돼 영주권을 기각당할 위험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에는 확대된 퍼블릭 차지를 이용했던 영주권 신청자들의 기각률이 평년보다 20배 내지 46배나 급등한 바 있습니다. 셋째, 제출한 각종 증빙 서류들이 진짜인지 정밀 조사하게 됩니다. 경력을 속여 명시하거나 심지어 위조 경력 증명서를 제출했다가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결혼 영주권 신청자들은 예외 없이 100% 대면 인터뷰를 받게 되고 결혼의 진정성을 증명할 각종 서류들을 요구받게 됩니다. 진중한 결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조인트 금융기록, 공동모기지 또는 렌트 계약서, 사진이나 통화기록 등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이민의 마지막인 I-485 단계에서 자칫 잘못하면 보충 서류 RFE를 요구받아 수개월 지연되거나 그린카드를 기각당해 수년간의 노력이 최종 관문에서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 극도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과 유도로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선택하고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불법 입국자, 불법 체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는 3월 한 달 동안 CBP 홈 앱을 통해 자기 추방을 선택하고 자진 출국한 불법 체류자들이 5천 명을 넘었으며 앞으로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자들이 스스로 본국으로 되돌아가도록 압박 유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전략이 효과를 거두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국 내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자들은 CBP홈이라는 앱을 통해 셀프 디포트, 자기 추방을 선택하고 자진 출국하는 쉬운 방법을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3월 한 달 동안 이 CBP홈 앱을 통해 자기 추방을 선택하고 자진 출국을 신고한 불법 체류자들이 5천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했다고 팍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불법 입국자들과 불법 체류자들이 자기 추방을 선택하고 스스로 미국을 떠나면 얻을 수 있는 베네핏과 거부 시에 받는 벌칙, 체포 추방될 때 당할 엄청난 대가를 구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입국자 체포 추방 작전이 장기화되는 것은 물론 갈수록 강화될 게 분명해 견디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선택하고 스스로 미국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국토안보부 관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만약 불법 입국자들과 불법 체류자들이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선택하면 첫째, 불법 체류하며 미국에서 번 돈과 재산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본국으로 돌아가 앞으로 합법적인 미국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국토안보부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를 거부하는 불법 입국자들과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상당한 처벌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국토안보부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최종 추방령을 받은 140만 명부터 매일 하루 998달러씩 벌금이 부과돼 최소 1,000달러 내지 5,000달러, 최대 5년치 100만 달러까지 물 수 있게 되고 미납 시에는 재산을 압류당한다고 국토안보부는 발표했습니다. 둘째, 이민당국에 체포돼 추방되면 최소 5년 내지 10년간 미국에 다시는 올 수 없게 된다고 국토안보부는 경고했습니다. 엄청난 벌금과 재산을 압류당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고 스스로 미국을 떠나려는 최종 추방령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공 드라이브 가운데 불법 입국자,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자기 추방, 자진 출국 정책이 당근과 채찍을 모두 담고 있어 잘 작동하고 이를 선택하려는 외국인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이민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3월 CPI 소비자 물가가 2.4%로 대폭 진정됐으나 관세 불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호 관세는 90일간 유예돼 각국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관세와 보편 관세는 부과되기 시작해 물가 불안 또는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오고 있어 금리 인하는 6월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물가를 보여주는 CPI 소비자 물가가 3월에 예상과는 달리 크게 진정된 것으로 나왔으나 관세에 따른 물가 불안이나 경기 둔화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3월의 CPI 소비자 물가는 전달보다 0.1% 떨어지면서 전년보다는 2.4% 오른 것으로 진정됐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2월의 CPI는 2.8%였기 때문에 한 달 만에 0.4포인트나 대폭 냉각된 것이고 경제 분석가들의 예측치 2.6%에도 못 미친 겁니다. 3월 CPI가 대폭 진정된 것은 휘발유 가격이 9.8%나 하락한 수준이고 전체 에너지 가격이 전년보다 3.3% 내린 수준을 보였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식품 가격은 전년보다 3% 여전히 올라 있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는 3월에 2.8%로 나타났습니다. CPI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는 전년보다 4%나 오른 수준을 기록했는데 렌트비는 4%, 주택 소유자들의 비용은 4.4%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에너지 가격의 인하와는 달리 전기료는 2.8%, 천연가스는 9.4%나 올라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인상되온 자동차 보험료는 아직도 7.5%나 높은 수준이고 자동차 수리비도 4.8% 인상돼 있습니다. 새차 가격은 제자리한 반면에 중고차는 0.6% 올라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비용도 전년보다 3% 비싸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에 한숨을 돌리고 있으나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수입품에는 무려 125%의 관세를 물리고 자동차 25%, 보편관세 10% 등이 그대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 물가 불안 또는 경기 둔화 우려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당분간 지켜보며 기다리는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5월 7일 열리는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4.25 내지 4.50%에서 동결하고 6월 18일 회의에서나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CM리그룹의 투자자들은 5월 7일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79%나 되고 6월 18일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67%나 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공화당이 예산 결의안을 상하원에서 잇따라 통과시키고 트럼프 감세 조치의 연장과 정부 예산 삭감을 하나의 예산 조정 법안에 담아 독자 가결하는 절차에 본격 돌입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켜 단합된 모습을 보이며 5조 달러 안팎의 트럼프 감세 조치의 연장과 메디케이드를 중심으로 1조 5천억 달러의 정부 예산을 삭감하려는 예산 조정 법안 마련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상하원을 동시 장악하고 있는 트럼프 공화당이 독자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머메드 예산 조정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예비 절차를 마쳤습니다. 공화당은 10일 하원에서 찬성 216, 반대 213으로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상원에서는 지난 토요일 새벽 51대 48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예산 결의안 통과는 공화당이 독자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예산 조정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먼저 달성해야 하는 첫 절차입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도움 없이 독자적인 과반 지지로 최종 승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예산 조정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안에 정부 예산 삭감 규모 등 다른 점이 많이 있으나 공화당의 두 의회 지도자들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과 존슨 상원 대표가 이날 이례적으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상하원 간 이견을 충분히 좁혀 트럼프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7년에 트럼프 감세 조치가 올 연말 만료되는데 이를 항구적으로 연장하고 일부 트럼프 노텍스 공약을 새로 포함시킬지를 놓고 감세 규모에서 공화당 상원안에선 6조 5천억 달러인 반면 공화당 하원안에선 4조 5천억 달러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상원안은 감세는 추가 예산이 더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40억 달러만 삭감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 하원안은 메디케이드 8,800억 달러 등 1조 5천억 달러나 삭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존슨 공화당 상원 대표는 정부 예산 삭감을 선호하는 상원 의원들이 많다며 최종 법안에서는 하원안대로 1조 5천억 달러 정부 예산 삭감을 포함시킬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인 불법 입국자 체포 추방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공화당 상원안은 1,750억 달러, 공화당 하원안은 1,100억 달러를 잡고 있으나 상원안 또는 중간선에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도 1,500억 달러 증액하는 내용은 최종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현안을 놓고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지도부가 어떻게 조정할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동시에 자당 의원 3명 이상 이탈하면 안 되는 면도날 차이 다수당이어서 입장 조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확장 메디케이드 폐지와 취업 의무화로 10년간 8,800억 달러 삭감한다는 방안을 놓고 일부 중도 온건파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얼마나 조정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또 태양열을 비롯한 클린 에너지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 또는 폐지할 것인지를 놓고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역구 사정에 따라 찬반론으로 분열돼 있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돗물의 불소 추가 사용을 권장하지 않도록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지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료보건 전문가팀을 구성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새 지침을 마련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지난달 유타주는 미국 최초로 수돗물의 불소 사용을 전면 금지했는데 이 같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홍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전국 각지의 지역사회에서 수돗물 불소화를 중단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네디는 환경보호청 관리자와 기자회견에 참석한 후 해당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새로운 정책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 및 보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유타주는 수돗물에 불소 추가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 미국의 최초 주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치과 의사들과 국가보건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정기적인 치과 진료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스펜서 콕스 유타주 주지사는 각 도시와 지역사회가 수돗물의 충치를 예방하는 불소를 불첨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타주 전역의 수도 시스템은 5월 7일까지 불소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케네디 장관은 유타주가 미국의 건강을 되찾는 데 앞장선 주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불소를 금지한 첫 번째 주가 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더 많은 주들이 유타의 길을 따르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환경보호청은 현재 공공급수 시스템에서 허용되는 불소의 최대 농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식수 내 불소가 인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과 관련된 과학적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지역사회에 불소와 중단 명령은 할 수 없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권장을 중단하고 환경보호청과 협력하여 허용된 양을 변경하도록 지시할 수는 있습니다. 불소 첨가는 각 지방정부가 결정하지만 그 양은 환경보호청이 정한 리터당 3mg을 넘을 수 없습니다. 환경보호청은 현재 수돗물 속 불소가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재평가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평가가 완료되면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방향을 갖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명하에 신뢰할 수 있는 과학에 기반해 케네디 장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수돗물 리터당 0.7mg의 불소 농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도한 불소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점차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치과협회는 수십 년에 걸친 연구 결과 식수 속 불소가 충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연구에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홍우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